병의 99%는 혈액과 혈관에서 시작됩니다. 특별한 질병이 없는데도 왜 여기저기가 아프고 불편한 걸까요? 나이가 들면 쑤시고 결리고 뻣뻣해지는 게 당연한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유 없이 아프고 피곤한 것은 탁하고 찐득거리는 나쁜 피 때문이니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혈액순환에 좋은 음식을 올바르게 먹는 법, 주무르고 눌러서 혈류를 개선하는 법, 모세혈관을 되살릴 수 있는 생활습관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요. 집에서도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고 전혀 어렵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핵심만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혈관 나이를 젊게 되돌리는 4가지 핵심 포인트.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언제 어디서나 춥지 않게 생활한다. 체온이 1도 내려가면 대사가 12%나 떨어진다고 한다. 몸이 차가워지면 혈류가 정체되고 혈류의 정체는 곧 혈관의 노화로 이어진다. 평상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혈류를 증가시키는 음식을 먹는다. 과식은 몸속 노폐물을 증가시키고 배설 기능을 떨어지게 해 혈액을 탁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배가 터질 것처럼 많이 먹지 말고 조금 덜 먹었나 쉽게 먹는 것이 좋다. 또한 생강, 양파와 같이 혈류를 증가시키는 식품을 적극적으로 찾아 먹으면 혈관을 젊게 되돌릴 수 있다. 몸을 자주 주무르거나 누른다. 혈류가 좋아지는 혈자리가 따로 있다. 이곳을 자주 누르거나 주무르면 정체된 혈액이 정상적으로 잘 순환하게 된다. 평소 운동량이 부족한 사람은 가급적 몸을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몸과 마음의 생기와 활력을 되찾는 데 집중한다. 스트레스도 혈류를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평상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풀지 못하고 쌓아두고 사는 사람은 혈액순환도 좋을 수가 없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몸과 마음의 생기를 되찾아야 한다. 그러면 혈류가 안정되고 혈관도 젊어진다. 우리가 겪는 모든 병의 원인은 하나, 피의 오염 때문이다. 만병일독이라는 말이 있다. 10,000가지 병이 하나의 독, 곧 피의 오염에서 생긴다는 뜻이다. 지나친 스트레스, 과로, 과식 등 무리한 생활을 하면 교감신경이 긴장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어 혈관이 수축하게 된다. 또한 이런 생활 습관은 피 속의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적혈구, 혈소판 등을 많이 생성시켜 과잉 영양분, 중간대사 산물과 함께 피를 혼탁하게 만든다. 이런 혼탁한 피가 혈관 속을 흘러가려면 콜레스테롤이나 지방 성분처럼 점액도가 높은 찌꺼기들이 혈관 벽 쪽으로 밀려나야만 하는데 이런 노폐물들이 혈관 내벽에 달라붙게 되는 것이 고지혈증이고 이것이 심해져서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져 딱딱해지면 동맥경화증이 된다. 이처럼 탄력성이 떨어지고 좁아진 혈관을 통해서 탁한 피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에 골고루 보내려면 심장과 혈관이 불가피하게 압력을 높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고혈압이다. 그러므로 혈압이 올라간 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 혈관 통로가 좁아지고 피가 탁해진 것이 잘못이다. 심장과 혈관은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온몸 구석구석까지 피를 잘 돌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혈압을 높이지 않으면 전신의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 수분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피에는 독이 생길까? 피에 독이 생기는 2가지 이유를 알아보자. 첫 번째는 얕고 빠르고 거칠게 가슴으로 쉬는 과호흡 때문이다. 많은 현대인들이 긴장되고 바쁜 생활 때문에 숨을 얕고 빠르고 거칠게 쉰다. 배로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숨을 쉰다. 갓난아이들을 관찰해보면 아랫배로 숨을 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대체로 나이가 들면서 호흡의 중심이 아랫배에서 점점 위로 올라가 가슴으로 숨을 쉬고 임종 때가 되면 목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다가 세상을 떠나게 된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아랫배로 깊고 천천히 호흡을 해야 한다. 사람들은 왜 숨을 얕고 빠르고 거칠게 쉴까? 바쁘고 조급한 마음, 불안하고 쫓기는 마음, 긴장, 과로, 과식 등 현대인들의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가슴으로 급하게 숨을 쉬면 교감신경의 긴장과 스트레스 호르몬의 과다 분비를 부추기며 따라서 혈관이 수축되고 피가 혼탁해져 혈액순환 장애를 가져온다. 숨 쉬는 중심이 아랫배가 아니라 서서히 가슴 쪽으로, 더 나아가서는 목 쪽으로 높아지면서
얕고 빠르고 거칠게 과호흡을 하면 질병과 죽음으로 다가가게 된다는 말이다. 숨을 깊고 천천히 아랫배로 쉬어야 하는데 반대로 빠르고 얕고 거칠게 과호흡을 하면 숨 쉬는 중심이 자연히 아랫배로부터 가슴과 목 쪽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동물성, 화학식품의 과식 때문이다. 음식이 어떻게 피의 독을 만들게 될까? 피의 독을 만드는 섭생법은 한마디로 너무 많이 먹는 과식이다. 특히 현대인들이 즐기는 동물성 음식의 과식이 피를 오염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과식을 하면 피 속에 과잉 영양분과 중간대사 산물이 쌓이게 되고 많은 노폐물이 축적된다. 장내에 유익한 미생물들은 약화된다. 자연히 피에 내독소가 형성된다. 사람들이 날마다 먹고 있는 많은 음식물은 공장에서 제조된 것으로 수많은 식품 첨가물과 보존제와 향신료, 착색제가 들어있어서 자연식품이 아니라 화학식품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한국인의 3대 사망 원인이 암, 심장병, 뇌졸중과 수많은 만성 난치성 질환들의 발병 원인은 동물성 식품과 화학식품의 과다 섭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피를 오염시키는 원인은 이와 같은 불량식품의 과식인 것이다. 과호흡, 과식, 과로, 지나친 스트레스가 피를 탁하게 만든다고 했는데 피를 맑게 하려면 이것을 뒤집어서 반대로 실천하면 되지 않겠는가. 과호흡 대신에 깊고 느린 숨으로, 과식 대신에 소식과 절식으로, 과로 대신에 휴식과 운동으로, 지나친 스트레스 대신에 유쾌한 생각으로 돌이키면 된다. 이제부터 피를 맑게 하는 4가지 핵심 원리를 알아보도록 하자. 피를 맑게 만드는 원리 첫 번째. 장을 비우고 음식의 양을 낮춰라. 과식하여 창자를 가득 채우는 것이 피를 오염시키는 원인인데 반하여 창자를 비우고 음식의 양을 낮추는 것이 피를 맑게 하는 비결이다. 과식이 피를 오염시켰으니까 피를 맑게 하려면 적게 먹으면 된다. 창자를 가득 채우는 과식, 특히 동물성 음식을 과식하면 창자 내에 미생물이 독을 만들게 된다. 창자를 비우는 절식, 생채식처럼 곡채식 위주의 소식을 하면 창자 내의 미생물이 우리 몸의 엄청난 면역력을 증강시킨다. 파스테르 연구소의 연구에 의하면 인터페론이라는 항암 물질이 정상인에게는 6,000 유니트 정도인데 암 환자들은 평균적으로 2,000 유니트 정도로 저하되어 있다고 한다. 소식과 생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12,000에서 24,000 유니트 정도이나 주로 동물성 음식을 과식한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인터페론의 수준이 낮다. 과식을 하면 면역을 담당하는 백혈구가 피 속의 찌꺼기를 잡아먹느라 지쳐서 면역력이 낮아지게 된다. 나는 지난 30년 동안 절식, 생식, 소식의 방법으로 난치병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현대 서양의학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극적인 치유들을 경험했다. 소식요법은 생식과 절식요법을 통해서 전신의 피가 해독된 사람들에게 일생 동안 식생활 습관으로 유지하도록 권하는 식양요법이다. 아침은 생야채즙이나 야채 과일 발효액만으로, 점심과 저녁 식사는 현미 채식 위주의 식사법이다. 이러한 식습관을 계속해 간다면 피에 독을 만들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다시는 옛날의 병증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 피를 맑게 만드는 두 번째 원리. 욕망을 비우고 노력의 강도를 낮추는 것이다. 지나친 욕망과 과로도 피를 오염시키는 원인이므로 욕망을 비우고 심신을 쉬게 하는 것이 피를 맑게 하는 해결책이다. 많은 현대인들은 심신의 과로를 강요받는 사회 경제적 조건과 문명의 구조 속에 살고 있다. 욕망은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결핍감과 생존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되는데 이것이 심신의 과로로 연결된다. 자신이 결핍되고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참으로 자신이야말로 모든 것을 다 가진 온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 욕망이 비워지고 애쓰는 노력도 멈출 수가 있다. 방법은 매우 쉽고 단순하다. 밖으로 향해 있는 마음의 방향을 자신의 내면으로 돌이켜서 참으로 나는 누구인가를 스스로에게 계속 묻는 것이다. 끝까지 추구해 가면 이 육체가 나다라는 생각은 가짜이고 참 나는 나의 내면에 온전히 갖추어져 있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제일 좋은 운동은 걷는 것이다. 햇볕을 쬐이며 숲길을 걷는 것이 좋다. 천천히 걸으며 숨을 길게 내쉬는 호흡법을 함께하는 것도 좋다. 기분 좋을 만큼 적당히 걷는 것이다. 운동을 무리하게 하여 즐거워야 할 운동이 과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삶의 목적은 기분 좋게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운동과 휴식도 기분 좋을 만큼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으며 운동이 휴식처럼 즐거움을 줄 때 효과가 있다. 밤에 일찍 잠자리에 들고 충분히 쉬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현대인은 밤늦게까지 잠자리에 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얼마나 건강을 해치는지 모른다. 힘들지 않으면서도 기분을 좋게 하는 운동법들도 많다. 나는 온살돌이처럼 전신을 좌우로 회전하는 운동이 건강을 개선시키는데 매우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척추의 교정과 장연동 운동을 촉진시키는 금붕어 운동, 전신의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모세혈관 운동, 발바닥과 전신을 대나무봉으로 두드리기, 반신욕이나 냉온욕처럼 피의 해독과 혈액순환을 돕는 목욕법도 꼭 필요하다. 세 번째, 생각을 비우고 나를 낮추라. 마음이 유쾌하지 못한 생각들로 꽉 차 있는 상태가 스트레스이며 이런 스트레스가 피의 오염과 불건강의 주요 원인이라고 했다. 유쾌하지 못한 생각을 다 비우고 기분 좋은 생각만 마음에 남게 하는 것이 치유의 목표이다. 피가 오염되어 혈관에서 잘 흘러가지 못하고 막히면 병이 되듯이 어두운 생각들이 마음의 공간에 묶여 흘러가지 못하면 병이 되는 것이다. 웅덩이에 고인 물은 썩고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피와 마음도 이와 같아서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잘 흐르면 병이 생기지 않는다. 피를 맑게 만드는 원리 네 번째. 호흡을 가다듬는 것이다. 들이마시는 숨은 의식하지 말고 숨을 내쉬는 데만 관심을 갖고 내쉬는 숨을 휴 하며 길게 비우는 것이다. 이렇게 숨을 끝까지 길게 비우면 들이마시는 숨이 저절로 깊게 들어오게 되어 있다. 이것은 마음을 비우는 것과도 같은 이치이다. 이처럼 숨을 내쉬면서 비우기를 거듭하면 호흡의 중심이 저절로 아랫배로 내려가게 된다. 얕고 급하고 거칠게 쉬는 과호흡은 숨 쉬는 중심이 가슴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피가 오염되는 데 반해서 내쉬는 숨을 길게 비우면 호흡의 중심이 아랫배로 내려가면서 피가 맑아진다. 불면증, 우울증, 만성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을 비롯해서 다양한 만성 퇴행성 질환자들이 숨을 길게 비우고 호흡의 중심을 아랫배로 낮추는 이와 같은 호흡법을 통해서 자연 치유된 사례들이 많이 있다. 피를 맑게 하기 위해 참고하면 좋을 몇 가지 실천법. 햇볕을 쬐이며 걷기. 운동 중에 가장 좋은 운동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햇볕을 쬐이며 천천히 걷기이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 사이가 가장 좋은 시간대이며 이 시간을 이용하기가 어렵다면 다른 시간도 좋다. 30분이나 1시간 또는 2시간 정도 될 수 있는 대로 햇볕을 쬐이며 천천히 무리하지 않고 걷는다. 공기가 좋은 숲속 길이면 더욱 좋다. 힘들지 않고 즐거운 놀이와 같은 걷기여야 하고 자연 환경과 한데 어울려 즐기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이때 천천히 숨을 내쉬는 호흡법을 같이 하는 것도 좋고 걸음걸음마다 삶에서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졌다, 온전케 되었다와 같은 내용의 자기암시를 스스로에게 속삭이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또는 천천히 걸으면서 자연 속의 대상들에게 말을 걸거나 그 대상 하나하나를 호기심을 갖고 예술 작품을 감상하듯 해도 좋다. 자연의 대상들을 하나, 둘, 셋 하고 숫자 헤아려 가기를 하는 방법도 좋다. 이렇게 하면 마음속의 생각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걷기는 전신운동으로도 최선의 방법이지만 마음속의 불편한 생각과 감정을 털어버리고 유쾌한 생각과 감정으로 재충전하는 데도 아주 좋은 방법이다. 복부를 마사지한다. 임상에서 오랫동안 많은 환자들을 관찰하면서 발견한 바로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환자일수록 복부를 만져보면 차고 딱딱하게 굳어 있거나 이곳저곳을 살짝만 눌러도 통증을 호소한다. 특히 배꼽 주변을 손으로 눌러보면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은 심한 압통을 느낀다. 배를 만졌을 때 부드럽고 통증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대체로 건강하고 차고 딱딱하게 굳어 있거나 여기저기 압통을 느끼는 사람은 건강이 나쁘다고 해도 틀림이 없을 것이다. 복부 상태가 그 사람의 건강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 복부가 차고 굳어 있으며 문질렀을 때 아픔을 느낄까? 긴장, 과로, 과식, 스트레스 등에 따른 교감신경의 흥분과 자율신경의 부조화, 혈액 오염과 혈액순환 장애, 장내 유익균의 약화, 숙변 때문이다. 따라서 배를 따뜻하고 부드럽게 하고 압통을 완화시키는 것이
모든 병의 치료와 건강 개선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 방법은 매우 쉽고도 단순하다. 아침에 잠에서 깨었을 때나 밤에 잠들기 전에 편안히 누워서나 의자에 기대고 앉아있는 상태에서 복부 여기저기 특히 배꼽 주변을 만져보고 양쪽 팔꿈치가 닿는 옆구리나 갈비뼈 등을 문질러보고 눌러본다. 이때 특별히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는 5손가락을 펴서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문질러주고 마사지를 한다. 복부와 옆구리 등 이곳저곳을 눌러서 아픈 곳은 모두 손으로 문지르고 마사지를 해서 풀어주면 여러 가지 불편한 증세가 완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물론 배를 따뜻하고 부드럽게 하고 통증을 효과적으로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절식과 생체식 요법 그리고 다음에 소개할 온열요법이나 다른 운동 방법들을 함께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기본은 복부 마사지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규칙적이고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다. 온열요법. 모든 병의 원인이 몸이 차가운 상태, 곧 냉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현대인들에게서 냉증은 질병과 불건강을 부르는 큰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냉기란 심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손이나 발이 차고 나아가서는 하복부나 옆구리, 허리까지도 차가워지는 상태를 말한다. 그 원인은 한마디로 혈액순환이 나쁘기 때문이다. 우리 몸의 어느 부위에 병증이 있는 사람은 거의 틀림없이 그 부위를 만져보면 차가운 상태, 곧 냉기가 느껴진다. 간이 나쁜 사람은 간 부위를 만지면 차갑고, 위가 나쁜 사람은 상복부를 만지면 차갑고, 자궁이나 방광에 병이 있는 사람은 아랫배를 만지면 차가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곧 병증이 있는 부위의 혈액순환이 나쁘기 때문이다. 냉증은 혈액순환 장애에 의한 것으로 많은 병의 원인이 되므로 몸을 따뜻하게 하여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면 병은 자연 치유된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 몸의 냉증이란 항상 교감신경의 흥분으로 혈관이 수축되고 혈액순환이 나빠져 생긴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영양분이나 효소, 산소를 세포에 충분히 공급할 수 없으므로 자연히 신체의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냉증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긴장과 스트레스, 그리고 음식의 과식이나 약물의 과용 등을 들 수 있다. 지나친 긴장과 스트레스, 과로를 하게 되면 앞에서 살펴본 대로 피로가 누적되고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럴 때 휴식을 취하고 긴장을 이완하여 마음을 편히 가지면 자율신경은 부교감신경이 우위가 되어 결과적으로 혈액순환이 개선된다. 따라서 이처럼 냉증을 가진 사람은 스트레스 해소와 건전한 식생활도 해야 하지만 적당한 운동과 더운 물 목욕 등으로 혈류를 개선하여 신체의 냉증이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 냉기가 심각하여 건강이 손상된 암 환자라든가 만성 통증, 자가면역 질환, 아토피, 알레르기 비염, 천식과 같은 알레르기 질환자들에게는 적극적인 온열요법이 필요하다. 소금물 마사지를 실천해라. 소금물 마사지는 모든 피부 가려움증이나 알레르기 피부염 등의 증세를 완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 하루에 한 번씩 한 달 동안 계속한다면 웬만한 피부 가려움증, 아토피와 같은 알레르기 피부 반응에도 큰 효과가 있다. 물론 절식과 생체식, 나체요법 등을 병행하면 상승 효과가 있다.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깨끗한 물 2리터에 천일염이나 볶은 소금을 밥숟가락으로 5숟가락 정도 타서 잘 저어 녹인 후 100도로 끓인다. 이때 흰 소금, 즉 정제염은 쓰지 않는다. 두 번째, 소금물을 약 40도로 식혀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마사지한다. 특히 가려운 부위를 소금물로 집중적으로 마사지하면 가려움증이 많이 완화된다. 세 번째, 15분에서 20분가량 마사지한 후 따뜻한 물로 가볍게 몸을 씻는다. 이때 절대 비누를 사용하지 않는다. 물로 씻은 후 중요한 것은 타월로 몸에 물기를 닦지 않고 그대로 실내에서 마를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이다. 다 마른 다음에 깨끗한 내의로 갈아입는다. 지금까지의 글은 책 나쁜 피가 내 몸을 망친다와 비우고 낮추면 반드시 낫는다에서 가져왔습니다. 혈관 건강에 관심을 갖고 이 책을 읽게 된 건 가족의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저희 어머니도 고혈압이 있으셔서 매일 아침에 고혈압 약을 드시거든요. 아주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고혈압 합병증이 되게 무섭더라고요. 고혈압을 치료하지 않고 그냥 두면 합병증으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까지 찾아올 수 있으니 정말 관리를 잘해야겠구나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오늘 책 내용을 잘 적용하셔서 혈관 건강 잘 챙기시고요. 99세까지 팔팔하게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병의 99%는 혈액과 혈관에서 시작됩니다. 특별한 질병이 없는데도 왜 여기저기가 아프고 불편한 걸까요? 나이가 들면 쑤시고 결리고 뻣뻣해지는 게 당연한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유 없이 아프고 피곤한 것은 탁하고 찐득거리는 나쁜 피 때문이니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혈액순환에 좋은 음식을 올바르게 먹는 법, 주무르고 눌러서 혈류를 개선하는 법, 모세혈관을 되살릴 수 있는 생활 습관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요. 집에서도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고 전혀 어렵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핵심만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혈관 나이를 젊게 되돌리는 4가지 핵심 포인트.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언제 어디서나 춥지 않게 생활한다. 체온이 1도 내려가면 대사가 12%나 떨어진다고 한다. 몸이 차가워지면 혈류가 정체되고 혈류의 정체는 곧 혈관의 노화로 이어진다. 평상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혈류를 증가시키는 음식을 먹는다. 과식은 몸속 노폐물을 증가시키고 배설 기능을 떨어지게 해 혈액을 탁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배가 터질 것처럼 많이 먹지 말고 조금 덜 먹었나 쉽게 먹는 것이 좋다. 또한 생강, 양파와 같이 혈류를 증가시키는 식품을 적극적으로 찾아 먹으면 혈관을 젊게 되돌릴 수 있다. 몸을 자주 주무르거나 누른다. 혈류가 좋아지는 혈자리가 따로 있다. 이곳을 자주 누르거나 주무르면 정체된 혈액이 정상적으로 잘 순환하게 된다. 평소 운동량이 부족한 사람은 가급적 몸을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몸과 마음의 생기와 활력을 되찾는 데 집중한다. 스트레스도 혈류를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평상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풀지 못하고 쌓아두고 사는 사람은 혈액순환도 좋을 수가 없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몸과 마음의 생기를 되찾아야 한다. 그러면 혈류가 안정되고 혈관도 젊어진다. 우리가 겪는 모든 병의 원인은 하나, 피의 오염 때문이다. 만병일독이라는 말이 있다. 10,000가지 병이 하나의 독, 곧 피의 오염에서 생긴다는 뜻이다. 지나친 스트레스, 과로, 과식 등 무리한 생활을 하면 교감신경이 긴장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어 혈관이 수축하게 된다. 또한 이런 생활 습관은 피 속의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적혈구, 혈소판 등을 많이 생성시켜 과잉 영양분, 중간대사 산물과 함께 피를 혼탁하게 만든다. 이런 혼탁한 피가 혈관 속을 흘러가려면 콜레스테롤이나 지방 성분처럼 점액도가 높은 찌꺼기들이 혈관 벽 쪽으로 밀려나야만 하는데 이런 노폐물들이 혈관 내벽에 달라붙게 되는 것이 고지혈증이고 이것이 심해져서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져 딱딱해지면 동맥경화증이 된다. 이처럼 탄력성이 떨어지고 좁아진 혈관을 통해서 탁한 피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에 골고루 보내려면 심장과 혈관이 불가피하게 압력을 높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고혈압이다. 그러므로 혈압이 올라간 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 혈관 통로가 좁아지고 피가 탁해진 것이 잘못이다. 심장과 혈관은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온몸 구석구석까지 피를 잘 돌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혈압을 높이지 않으면 전신의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 수분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피에는 독이 생길까? 피에 독이 생기는 2가지 이유를 알아보자. 첫 번째는 얕고 빠르고 거칠게 가슴으로 쉬는 과호흡 때문이다. 많은 현대인들이 긴장되고 바쁜 생활 때문에 숨을 얕고 빠르고 거칠게 쉰다. 배로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숨을 쉰다. 갓난아이들을 관찰해보면 아랫배로 숨을 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대체로 나이가 들면서 호흡의 중심이 아랫배에서 점점 위로 올라가 가슴으로 숨을 쉬고 임종 때가 되면 목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다가 세상을 떠나게 된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아랫배로 깊고 천천히 호흡을 해야 한다. 사람들은 왜 숨을 얕고 빠르고 거칠게 쉴까? 바쁘고 조급한 마음, 불안하고 쫓기는 마음, 긴장, 과로, 과식 등 현대인들의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가슴으로 급하게 숨을 쉬면 교감신경의 긴장과 스트레스 호르몬의 과다 분비를 부추기며
따라서 혈관이 수축되고 피가 혼탁해져 혈액순환 장애를 가져온다. 숨 쉬는 중심이 아랫배가 아니라 서서히 가슴 쪽으로, 더 나아가서는 목 쪽으로 높아지면서 얕고 빠르고 거칠게 과호흡을 하면 질병과 죽음으로 다가가게 된다는 말이다. 숨을 깊고 천천히 아랫배로 쉬어야 하는데 반대로 빠르고 얕고 거칠게 과호흡을 하면 숨 쉬는 중심이 자연히 아랫배로부터 가슴과 목 쪽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동물성, 화학식품의 과식 때문이다. 음식이 어떻게 피의 독을 만들게 될까? 피의 독을 만드는 섭생법은 한마디로 너무 많이 먹는 과식이다. 특히 현대인들이 즐기는 동물성 음식의 과식이 피를 오염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과식을 하면 피 속에 과잉 영양분과 중간대사 산물이 쌓이게 되고 많은 노폐물이 축적된다. 장내에 유익한 미생물들은 약화된다. 자연히 피의 내독소가 형성된다. 사람들이 날마다 먹고 있는 많은 음식물은 공장에서 제조된 것으로 수많은 식품 첨가물과 보존제와 향신료, 착색제가 들어있어서 자연식품이 아니라 화학식품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한국인의 3대 사망 원인인 암, 심장병, 뇌졸중과 수많은 만성 난치성 질환들의 발병 원인은 동물성 식품과 화학식품의 과다 섭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피를 오염시키는 원인은 이와 같은 불량식품의 과식인 것이다. 과호흡, 과식, 과로, 지나친 스트레스가 피를 탁하게 만든다고 했는데 피를 맑게 하려면 이것을 뒤집어서 반대로 실천하면 되지 않겠는가. 과호흡 대신에 깊고 느린 숨으로, 과식 대신에 소식과 절식으로, 과로 대신에 휴식과 운동으로, 지나친 스트레스 대신에 유쾌한 생각으로 돌이키면 된다. 이제부터 피를 맑게 하는 4가지 핵심 원리를 알아보도록 하자. 피를 맑게 만드는 원리 첫 번째. 장을 비우고 음식의 양을 낮춰라. 과식하여 창자를 가득 채우는 것이 피를 오염시키는 원인인데 반하여 창자를 비우고 음식의 양을 낮추는 것이 피를 맑게 하는 비결이다. 과식이 피를 오염시켰으니까 피를 맑게 하려면 적게 먹으면 된다. 창자를 가득 채우는 과식, 특히 동물성 음식을 과식하면 창자 내에 미생물이 독을 만들게 된다. 창자를 비우는 절식, 생채식처럼 곡채식 위주의 소식을 하면 창자 내의 미생물이 우리 몸의 엄청난 면역력을 증강시킨다. 파스테르 연구소의 연구에 의하면 인터페론이라는 항암 물질이 정상인에게는 6,000유니트 정도인데 암 환자들은 평균적으로 2,000유니트 정도로 저하되어 있다고 한다. 소식과 생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12,000에서 24,000유니트 정도이나 주로 동물성 음식을 과식한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인터페론의 수준이 낮다. 과식을 하면 면역을 담당하는 백혈구가 피 속의 찌꺼기를 잡아먹느라 지쳐서 면역력이 낮아지게 된다. 나는 지난 30년 동안 절식, 생식, 소식의 방법으로 난치병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현대 서양의학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극적인 치유들을 경험했다. 소식요법은 생식과 절식요법을 통해서 전신의 피가 해독된 사람들에게 일생 동안 식생활 습관으로 유지하도록 권하는 식양요법이다. 아침은 생야채즙이나 야채 과일 발효액만으로, 점심과 저녁 식사는 현미 채식 위주의 식사법이다. 이러한 식습관을 계속해 간다면 피에 독을 만들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다시는 옛날의 병증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 피를 맑게 만드는 두 번째 원리. 욕망을 비우고 노력의 강도를 낮추는 것이다. 지나친 욕망과 과로도 피를 오염시키는 원인이므로 욕망을 비우고 심신을 쉬게 하는 것이 피를 맑게 하는 해결책이다. 많은 현대인들은 심신의 과로를 강요받는 사회 경제적 조건과 문명의 구조 속에 살고 있다. 욕망은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결핍감과 생존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되는데 이것이 심신의 과로로 연결된다. 자신이 결핍되고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참으로 자신이야말로 모든 것을 다 가진 온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 욕망이 비워지고 애쓰는 노력도 멈출 수가 있다. 방법은 매우 쉽고 단순하다. 밖으로 향해 있는 마음의 방향을 자신의 내면으로 돌이켜서 참으로 나는 누구인가를 스스로에게 계속 묻는 것이다. 끝까지 추구해 가면 이 육체가 나다라는 생각은 가짜이고 참 나는 나의 내면에 온전히 갖추어져 있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제일 좋은 운동은 걷는 것이다. 햇볕을 쬐이며 숲길을 걷는 것이 좋다. 천천히 걸으며 숨을 길게 내쉬는 호흡법을 함께하는 것도 좋다.
기분 좋을 만큼 적당히 걷는 것이다. 운동을 무리하게 하여 즐거워야 할 운동이 과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삶의 목적은 기분 좋게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운동과 휴식도 기분 좋을 만큼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으며 운동이 휴식처럼 즐거움을 줄 때 효과가 있다. 밤에 일찍 잠자리에 들고 충분히 쉬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현대인은 밤늦게까지 잠자리에 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얼마나 건강을 해치는지 모른다. 힘들지 않으면서도 기분을 좋게 하는 운동법들도 많다. 나는 온살돌이처럼 전신을 좌우로 회전하는 운동이 건강을 개선시키는 데 매우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척추의 교정과 장연동 운동을 촉진시키는 금붕어 운동, 전신의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모세혈관 운동, 발바닥과 전신을 대나무봉으로 두드리기, 반신욕이나 냉온욕처럼 피의 해독과 혈액순환을 돕는 목욕법도 꼭 필요하다. 세 번째, 생각을 비우고 나를 낮추라. 마음이 유쾌하지 못한 생각들로 꽉 차 있는 상태가 스트레스이며 이런 스트레스가 피의 오염과 불건강의 주요 원인이라고 했다. 유쾌하지 못한 생각을 다 비우고 기분 좋은 생각만 마음에 남게 하는 것이 치유의 목표이다. 피가 오염되어 혈관에서 잘 흘러가지 못하고 막히면 병이 되듯이 어두운 생각들이 마음의 공간에 묶여 흘러가지 못하면 병이 되는 것이다. 웅덩이에 고인 물은 썩고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피와 마음도 이와 같아서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잘 흐르면 병이 생기지 않는다. 피를 맑게 만드는 원리 네 번째. 호흡을 가다듬는 것이다. 들이마시는 숨은 의식하지 말고 숨을 내쉬는 데만 관심을 갖고 내쉬는 숨을 휴 하며 길게 비우는 것이다. 이렇게 숨을 끝까지 길게 비우면 들이마시는 숨이 저절로 깊게 들어오게 되어 있다. 이것은 마음을 비우는 것과도 같은 이치이다. 이처럼 숨을 내쉬면서 비우기를 거듭하면 호흡의 중심이 저절로 아랫배로 내려가게 된다. 얕고 급하고 거칠게 쉬는 과호흡은 숨 쉬는 중심이 가슴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피가 오염되는 데 반해서 내쉬는 숨을 길게 비우면 호흡의 중심이 아랫배로 내려가면서 피가 맑아진다. 불면증, 우울증, 만성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을 비롯해서 다양한 만성 퇴행성 질환자들이 숨을 길게 비우고 호흡의 중심을 아랫배로 낮추는 이와 같은 호흡법을 통해서 자연 치유된 사례들이 많이 있다. 피를 맑게 하기 위해 참고하면 좋을 몇 가지 실천법. 햇볕을 쬐이며 걷기. 운동 중에 가장 좋은 운동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햇볕을 쬐이며 천천히 걷기이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 사이가 가장 좋은 시간대이며 이 시간을 이용하기가 어렵다면 다른 시간도 좋다. 30분이나 1시간 또는 2시간 정도 될 수 있는 대로 햇볕을 쬐이며 천천히 무리하지 않고 걷는다. 공기가 좋은 숲속 길이면 더욱 좋다. 힘들지 않고 즐거운 놀이와 같은 걷기여야 하고 자연 환경과 한데 어울려 즐기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이때 천천히 숨을 내쉬는 호흡법을 같이 하는 것도 좋고 걸음걸음마다 삶에서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졌다, 온전케 되었다와 같은 내용의 자기암시를 스스로에게 속삭이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또는 천천히 걸으면서 자연 속의 대상들에게 말을 걸거나 그 대상 하나하나를 호기심을 갖고 예술 작품을 감상하듯 해도 좋다. 자연의 대상들을 하나, 둘, 셋하고 숫자 헤아려 가기를 하는 방법도 좋다. 이렇게 하면 마음속의 생각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걷기는 전신운동으로도 최선의 방법이지만 마음속의 불편한 생각과 감정을 털어버리고 유쾌한 생각과 감정으로 재충전하는 데도 아주 좋은 방법이다. 복부를 마사지한다. 임상에서 오랫동안 많은 환자들을 관찰하면서 발견한 바로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환자일수록 복부를 만져보면 차고 딱딱하게 굳어 있거나 이곳저곳을 살짝만 눌러도 통증을 호소한다. 특히 배꼽 주변을 손으로 눌러보면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은 심한 압통을 느낀다. 배를 만졌을 때 부드럽고 통증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대체로 건강하고 차고 딱딱하게 굳어 있거나 여기저기 압통을 느끼는 사람은 건강이 나쁘다고 해도 틀림이 없을 것이다. 복부 상태가 그 사람의 건강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 복부가 차고 굳어 있으며 문질렀을 때 아픔을 느낄까? 긴장, 과로, 과식, 스트레스 등에 따른 교감신경의 흥분과 자율신경의 부조화,
혈액 오염과 혈액순환 장애, 장내 유익균의 약화, 숙변 때문이다. 따라서 배를 따뜻하고 부드럽게 하고 압통을 완화시키는 것이 모든 병의 치료와 건강 개선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 방법은 매우 쉽고도 단순하다. 아침에 잠에서 깨었을 때나 밤에 잠들기 전에 편안히 누워서나 의자에 기대고 앉아있는 상태에서 복부 여기저기 특히 배꼽 주변을 만져보고 양쪽 팔꿈치가 닿는 옆구리나 갈비뼈 등을 문질러보고 눌러본다. 이때 특별히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는 5손가락을 펴서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문질러주고 마사지를 한다. 복부와 옆구리 등 이곳저곳을 눌러서 아픈 곳은 모두 손으로 문지르고 마사지를 해서 풀어주면 여러 가지 불편한 증세가 완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물론 배를 따뜻하고 부드럽게 하고 통증을 효과적으로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절식과 생채식 요법 그리고 다음에 소개할 온열요법이나 다른 운동 방법들을 함께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기본은 복부 마사지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규칙적이고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다. 온열요법. 모든 병의 원인이 몸이 차가운 상태, 곧 냉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현대인들에게서 냉증은 질병과 불건강을 부르는 큰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냉기란 심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손이나 발이 차고 나아가서는 하복부나 옆구리, 허리까지도 차가워지는 상태를 말한다. 그 원인은 한마디로 혈액순환이 나쁘기 때문이다. 우리 몸의 어느 부위에 병증이 있는 사람은 거의 틀림없이 그 부위를 만져보면 차가운 상태, 곧 냉기가 느껴진다. 간이 나쁜 사람은 간 부위를 만지면 차갑고, 위가 나쁜 사람은 상복부를 만지면 차갑고, 자궁이나 방광에 병이 있는 사람은 아랫배를 만지면 차가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곧 병증이 있는 부위의 혈액순환이 나쁘기 때문이다. 냉증은 혈액순환 장애에 의한 것으로 많은 병의 원인이 되므로 몸을 따뜻하게 하여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면 병은 자연 치유된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 몸의 냉증이란 항상 교감신경의 흥분으로 혈관이 수축되고 혈액순환이 나빠져 생긴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영양분이나 효소, 산소를 세포에 충분히 공급할 수 없으므로 자연히 신체의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냉증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긴장과 스트레스, 그리고 음식의 과식이나 약물의 과용 등을 들 수 있다. 지나친 긴장과 스트레스, 과로를 하게 되면 앞에서 살펴본 대로 피로가 누적되고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럴 때 휴식을 취하고 긴장을 이완하여 마음을 편히 가지면 자율신경은 부교감신경이 우위가 되어 결과적으로 혈액순환이 개선된다. 따라서 이처럼 냉증을 가진 사람은 스트레스 해소와 건전한 식생활도 해야 하지만 적당한 운동과 더운 물 목욕 등으로 혈류를 개선하여 신체의 냉증이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 냉기가 심각하여 건강이 손상된 암 환자라든가 만성 통증, 자가면역 질환, 아토피, 알레르기 비염, 천식과 같은 알레르기 질환자들에게는 적극적인 온열요법이 필요하다. 소금물 마사지를 실천해라. 소금물 마사지는 모든 피부 가려움증이나 알레르기 피부염 등의 증세를 완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 하루에 한 번씩 한 달 동안 계속한다면 웬만한 피부 가려움증, 아토피와 같은 알레르기 피부 반응에도 큰 효과가 있다. 물론 절식과 생채식, 나체요법 등을 병행하면 상승 효과가 있다.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깨끗한 물 2리터에 천일염이나 볶은 소금을 밥숟가락으로 5숟가락 정도 타서 잘 저어 녹인 후 100도로 끓인다. 이때 흰 소금, 즉 정제염은 쓰지 않는다. 두 번째, 소금물을 약 40도로 식혀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마사지한다. 특히 가려운 부위를 소금물로 집중적으로 마사지하면 가려움증이 많이 완화된다. 세 번째, 15분에서 20분가량 마사지한 후 따뜻한 물로 가볍게 몸을 씻는다. 이때 절대 비누를 사용하지 않는다. 물로 씻은 후 중요한 것은 타월로 몸에 물기를 닦지 않고 그대로 실내에서 마를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이다. 다 마른 다음에 깨끗한 내의로 갈아입는다. 지금까지의 글은 책 나쁜 피가 내 몸을 망친다와 비우고 낮추면 반드시 낫는다에서 가져왔습니다. 혈관 건강에 관심을 갖고 이 책을 읽게 된 건 가족의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저희 어머니도 고혈압이 있으셔서 매일 아침에 고혈압 약을 드시거든요. 아주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고혈압 합병증이 되게 무섭더라고요.
고혈압을 치료하지 않고 그냥 두면 합병증으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까지 찾아올 수 있으니 정말 관리를 잘해야겠구나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오늘 책 내용을 잘 적용하셔서 혈관 건강 잘 챙기시고요. 99세까지 팔팔하게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